제가 대량 한 건 팔아가지고 1,800만 원의 매출을 냈고요. 순이익으로 약 900만 원 정도가 났습니다. 그 한 건 주문 처리해가지고요. 네네. 대량 건을 받기 위해서 어떤 상품을 올려야 되고 이런 노하우 같은 게 있을까요? 상품 소싱을 할 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량 저희 구독자분 중에 또 제주도에 계신 분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한번 찾아와 봤거든요. 아, 거기 말고요. 여기. 네, 저도 물어봤는데 이 집 아니고 여기에 지금 계시다고 해요. 계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네, 여기가 이제 집인 거예요? 네네. 한번 들어가 봐도 될까요? 지금요? 네. 네네. 그럼 여기서 이제 실제로 살고 계시는 거예요? 네네. 네. 저희 이제 구독자분들이 처음 보니까 아마 네. 모르실 것 같은데. 네. 저는 이제 고양시에서 2개월 전에 이제 제주도로 이사를 왔고, 이제 제주도에서 또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또 여기서는 이제 구매 대행 일로 아예 돌리고 있고, 지금 현재는 이제 여자친구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 여자친구랑 네. 아예 제주도 온 지 2달밖에 안 된 거예요? 네네,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집을 구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네. 한번 좀 둘러봐 될까요? 네. 어떻게 하는지? 당근마켓으로 집을 구했고요. 그 방 구조는 조금 특이한데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안방 하나 돼 있고, 화장실은 좀 괜찮아요. 진짜요? 화장실은 네. 평범한데. 네, 평범하게. 네, 여기가 한 월세 30만 원 정도 하거든요. 네, 되게 싸게 구했어요, 저는. 보증금도 따로 들어가나요? 네, 보증금 50만 원. 옷이. 네. 지금 또 이거는 뭐예요? 제가 이제 가끔 일을 너무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서 네. 진짜 이렇게 원칙적으로 살자. 9시부터 12시까지 무조건 일하고, 그리고 뭐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 또 1시부터 6시까지는 일하기. 이렇게 정해두질 않으면 조금 나태해지거든요. 뭐 저가 퇴근하고 나서는 그냥 한 9시쯤 오는 것 같아요, 요새. 그냥 와가지고 여자친구랑 뭐 이렇게 맥주를 먹는다거나. 저거 뭐 하루치 아니죠? 아니요. 그거 뭐예요? 이게 지금 계약서인데, 네. 그 이번에 옛날 주택으로 에어비앤비 세팅을 하고 있는데, 오늘 한번 거기 갔다가 제 사무실 한번 가는 걸로 할게요. 네. 가보실까요? 네. 가시죠. 저 여기가 이제 저희 집 바로 앞이 바다거든요. 제주도를 오게 된 이유나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여기에 에어비앤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거를 하려고 왔어요. 뭐 제가 하던 일도 구매 대행이다 보니까 장소에 뭐 제약도 없었고, 그냥 그것 때문에 온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그럼 여자친구한테 보따리 싸고 여기서. 네, 살자고. 네, 이제 에어비앤비 아직 거기 공사 중인데 지금 한번 걸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제주도 오시기 전에 네. 어쨌든 경기도에서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셨잖아요. 네. 그때는 또 어떤 일을 하시다가 이렇게 넘어오게 되신 거예요? 제가 원래 한 22살 때 육군 삼사관학교를 입학을 했었어요. 2년만 다니다 보면은 육군 장교가 되는 건데, 막상 1년 다니고 보니까 그때 좀 현타가 와가지고 자퇴를 했거든요. 네. 원래 같았으면은 제가 1년만 있었으면 장교가 됐을 텐데, 그 안정적인 길이 뭔가 좀 저랑은 안 맞다고 느껴졌어요, 그때 당시에. 또 이제 집에서도 저보고 너는 공무원 해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었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때려치고 나와서 그때 되게 엄청 고민이 들더라고요. 내가 과연 뭘 해야 될지. 학교 졸업장도 뭐 좋은 것도 아니었고 쓸데없는 과였고, 그러다가 어쩌다 서점을 가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그냥 제목이 끌리는 책을 집어서 읽다 보니까 내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책밖에 없구나, 이걸 느꼈죠, 갑자기. 그때부터 책을 엄청 읽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돈벌이는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에 대한 이제 해결도 책을 통해 읽었거든요. 그 당시 읽었던 뭐 부동산 경매책? 저 이때 엄청 꽂혀가지고 내가 경매를 해야겠다 하고 23살 때 부동산 경매를 시작하게 됐어요. 이제 경매를 시작하고 제가 월세 순수익을 35만 원을 받았어요. 네. 투자를 했는데 내 수중에 남는 게 겨우 35만 원이니까 뭔가 이게 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거예요. 내가 이걸 여러 채를 해야 되는데 여러 채 할 돈도 지금 없고, 이제 부동산 투자할 돈도 없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사업을 찾아보게 되었고, 그때 시작하게 된 게 이제 구매 대행 사업이에요. 지금 가는 곳이 월세 받은 그 집인가요? 그건 아니고, 제가 처음 월세 받았던 데는 올해 초에 매도를 했었고요. 요번에 가는 데는 새롭게 이제 매수를 한 데거든요. 이제 이쪽에서 또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공사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그거 한번 보러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공사하는 곳이에요? 네, 여기고요. 지금 보시면 공사하고 있고, 주변도 마을 입구 들어오는 쪽이 되게 이뻐요, 경관이. 그래가지고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쪽. 원래는 땅이 주택이었어요? 네, 주택이에요. 그 주택을 다 허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주택이 있는데 여기 다 철거시키고, 네. 이제 거기서부터 인테리어 싹 해가는 거예요. 한번 가보실까요? 가보시죠.
근데 뷰가 딱 봐도 좋을 것 같다 뭔가. 아, 보시면은 이제 저기 저렇게 성산 일출봉 보이고요. 요 앞에는 또 맹지구. 이렇게 한 채랑 요렇게 여기 보시면 두 채를 총 이제 운영을 할 거예요. 아, 두 채. 네. 그러면 두 개 호수만 하루에 임대 가능한 거죠? 네네, 맞아요. 네, 일단 여기 좀 시끄러우니까 저희 나가서 한번 대화할까요? 금방 이제 저희가 에어비앤비 이런 걸 보고 왔잖아요. 네. 원래 보통 근데 저런 에어비앤비 보면 아 저것만 하면 먹고 살 것 같은데 이런 생각 하거든요. 네. 근데 왜 이제 구매 대행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원래는 구매 대행을 먼저 했었어요. 근데 이제 구매 대행은 사실 약간 그때 불안하다고 느꼈던 게 매출은 늘고 있는데 내가 과연 얼마까지 벌 수 있을까에 대한 그 고민이 있었어요. 네. 내가 이거는 그냥 하나의 캐시플로우로 가져가고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또 하나의 캐시플로우로 가져가고 그러니까 캐시플로우를 여러 개 깔고 싶었던 거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캐시플로우. 네. 네. 그러면 어쨌든 구매 대행을 한 지는 한 얼마 정도 되셨어요? 이제 7개월 차 됐습니다. 1개월 차. 네. 매출이랑 수익이 대략 한 얼마 정도 나와요? 이번 달은 제가 매출이 3,500 정도 나왔고요. 순이익은 한 1,600 정도 나왔습니다. 와 그러면 마진율이 진짜 높다는 거잖아요. 네네. 어떤 상품을 팔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제가 대량 주문이 들어오게 됐어요. 네, 이게 캠핑에서 쓰는 물건인데 거기서 조금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대량건을 자주 받고 싶은데 네. 그게 받고 싶어서 되는 것도 아닌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런 거를 받을 수 있을 만한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팁이라고 생각하는 건 구매 대행 셀러 입장에서 보면은 사람들 이제 전화를 받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전화를 받았어요. 네네. 전화가 오면은 장부를 한번 쳐봐요. 이 사람이 내 고객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고 고객이 아니다. 그러면 전화를 받아요. 근데 이 전화를 받으면 항상 약간 고가의 제품을 살려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한번 전화를 해보고 사자. 대량으로 사고 싶어 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어지게 된 것 같아요. 아 그럼 그 대량 한 건 팔아서 네. 매출 수익이 어떻게 됐어요? 그 건수는? 제가 대량 한 건 팔아가지고 1,800만 원의 매출을 냈고요. 순이익으로 약 900만 원 정도가 났습니다. 그 한 건 주문 처리해가지고요. 네네. 그러면 그 대량 건을 받기 위해서 어떤 상품을 올려야 되고 이런 노하우 같은 게 있을까요? 상품 소싱을 할 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량건이 나갈 만한 조건의 상품을 올리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뭐 캠핑도 있잖아요. 요즘 캠핑 철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울타리 같은 것도 대량으로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저는 약간 그런 걸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구매 대행 같은 경우 소싱할 때 저희가 뭐 키워드 통계를 보잖아요. 근데 저도 그걸 보긴 하지만 제가 파는 제품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키워드가 좋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경쟁 강도도 좋지 않았고 뭐 상품 수도 많았고 근데 대신에 이게 한 사람이 주문을 시켰을 때 그게 대량으로 나갈 수 있는가 저는 그거를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키워드의 수치만 보고는 사실 이런 물건을 못 찾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을 좀 둘러보는 습관을 들이는 게 어떤가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 공감하는 게 그러니까 검색 수는 100인데 근데 이게 100이 주문건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네, 맞아요. 사실 이 100명 중에 한 명이 1000이라는 숫자의 매출을 내줄 수 있다는 내줄 거니까. 수 있는 존재가 되는 맞죠? 거죠. 대량으로 파는 상품들의 특징인 거죠. 네네, 맞습니다. 저희가 가정에서 쓰는 물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상품 수는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키워드에 찍히는 수량도 많은데 업소용에서 쓰는 물건 같은 경우는 검색 수는 되게 작을 수 있어요. 근데 또 그 한 사람이 시킬 때 그 주문량이 엄청 많을 수는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엄청난 인사이트입니다. 네. 아,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네. 지금은 어쨌든 매출이 그래도 웬만한 초보자분들보다는 좀 나오잖아요. 네. 만약에 초보 시절로 돌아갔을 때 초보자분들도 많이 보고 계실 거거든요. 네.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마음가짐이나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거 한번 팁 같은 거 좀 알려주세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부업으로 시작하다가 지금 전업으로 완전 돌아섰는데 일단은 꾸준함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하루에 몇 개를 올리느냐에 따라서 매출이 달라지는 거고 또 그리고 멘탈 잘 잡는 거 약간 스트레스 받는 CS를 받아도 하루 만에 털어버려야지 그걸 계속 쭉 가져가면 오래 못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빨리 털어버리고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에어비앤비도 하시고 제주도에서 네. 이런 디지털 노마드 이런 것도 하시는데 앞으로 개인적인 꿈이나 이런 거 있으세요? 개인적인 꿈이요. 일단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돈을 잘 벌고 싶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뭐 구매 대행도 그냥 돈을 잘 벌고 싶어서 했던 거고 에어비앤비도 돈을 잘 벌고 싶어서 했던 거고 그냥 막연했던 것 같아요. 그냥 돈 잘 벌고 싶다. 그냥 이제 제가 즐기면서 돈도 잘 벌고 싶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 휴먼 스토리에서 많이 봤던 건데 빈 땅에다가 클럽 같이 해가지고 뭐 사람들 재밌게 놀고 술집처럼 뭐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그냥 좀 저도 즐기면서 해보고 싶은 게 많아요.
지금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돈이 필요하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천천히 단계를 밟아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채널도 비슷한 분들이 많이 모여서 보고 계시거든요. 네.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제 말씀 있으세요? 아, 마지막 구독자분들. 인사? 그냥 네. 마지막 인사. 저도 뭐 일단 스파르타 11기이고 이걸 보시는 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냥 저는 끝까지 꾸준하게 해왔던 것 같아요. 전 처음에 되게 열심히 안 했거든요. 사실 뭐 카페 활동도 별로 안 했었고 근데 그냥 계속 잡아왔어요. 그냥 계속 끝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온 것 같고 열심히 하시면 길이 보이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